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 교점 X축과의 교점 BC라고 했습니다. 이거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필요하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BC 곱하기 5A 곱하기 2분의 1 할 거잖아요. 그죠? 이 BC를 구하려면은 점 B하고 점 C에 뭐가 필요해? X좌표가 필요해요. X좌표가. 그죠? 그런데 점 B하고 점 C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유식한 말로? 나 진짜 모르기만 해. 지금 한 사람이라도 얘기 안 하면은 숙제 낼 거야. 숙제 프린트로 3장 낼 거야. 빨리 아는 사람 얘기해. 5초 주겠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 네 글자야. 땡땡땡땡 5 4 3 2 야 진짜 없어요? 이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OA의 길이도 구하고 싶죠? OA의 길이는 5는 0,0가 알고 A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A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죠. 거기에 X좌표는 별로 안 궁금하고 Y좌표만 궁금하죠. 얼마나 올라간다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구하고 싶죠. 이걸 뭐라고 해요? 아 진짜 이걸 몰라요? Y절편. Y절편 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뭐? X절편 구하고 싶죠. X절편 구하고 싶죠 지금. 그럼 X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Y에 0을 대입하면 되죠. Y에 0을 대입하면. 그러면 주어진 식에 Y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X제곱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1, 3에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은 0 해서 X가 하나는 1이 나오고 X는 하나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는 BC의 길이가 4라는 걸 알았죠. 3, 4, 10, 야 6이네. 아 나누기 2를 안 했네 내가. 그 다음에 A는 Y절편. Y절편은 요게 Y절편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일반형에서 쓸만한 애가 이거 Y절편밖에 없다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3이에요. Y절편 3. 그럼 OA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해서 6이죠. 6. 아, 네 2분의 1은 아니네요. 넓이 6. 요거는 오답 노트 하세요. 틀린 사람들은 오답 노트 하시고요. 뭐 X절편, Y절편 구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뭐 0 대입해서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또 여기 뭐 어려운 거 있었어요? 뭐 별로 안 보이는데? 111번. 11번. 여러분은 이 11번만 정확하게 알면요. 이게 2차 함수 이제 다 한 거예요. 11번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일단 1번.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맞죠? 2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야. 직선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한다. 그랬어요.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한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암기하시거나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암기하시거나 아니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서 이게 마이너스 1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인지 확인을 하는 거지. 네,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좀 바꿀게요.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앞에 묶었어요. 자, 묶고 x제곱 그대로 써주고요. 이게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라고 x라고 쓰면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x가 되죠. 이렇게 요거 잡는 게 제일 어렵죠. 요거만 잘 잡으시면 뭐 그 다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으니까 1을 더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1을 더할 수는 없으니까 1을 뺀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상수항, 써먹지 않은 상수항은 뒤에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나는 요거 3개만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가면서 얘랑 곱해서 플러스 2분의 1로 나갈 거예요. 얘는 플러스 2분의 5고 그럼 더하면 3이 되겠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됐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3이 됐어. 그러면 2번, 3번 다 해결됐죠?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1,3. 그래서 야 뭐야 왜 넘어가? 뭐야? 깜짝이야.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여기에 있으면서 위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입니다. 네,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요런 그래프야. 그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러네요.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틀렸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거 맞아. 3은 맞아. 3은 맞아. x축의 방향으로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1이 되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꼭지점 0,0에 있죠. 얘를 이쪽으로 보내려면 x축으로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축을 기준으로 이쪽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 이쪽이에요. 이쪽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보다 이쪽에서 쭉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올 때 y가 증가하는 거라 그러죠. 올라올 때 x의 값은 감소한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증가한다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y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만 보면 돼. y가 증가하면 올라가는 거고 y가 감소하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이 어디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쪽은 내려가니까 이쪽은 안 돼. 그럼 이쪽은 누구라고 말할 거냐? x가 마이너스 1인 얘보다 더 작은 x들이야. 더 작은 x. 이 모든 x들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지. 5번은 맞아요. 4번은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네, 다 했어요? 잘 가요. 뭐 어려운 부분 있어요? 이해 안 된 부분? 보통 이거 5번 잘 이해 못해요. 5번 이거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게 뭔 소리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2차 함수의 식 구하기인데요. 오늘은 요거 정도만 배울 거예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요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구하는 거예요. 이 형태로 구하는 경우. 자, 여기는 잘 들어야 돼. 진짜로 얘들아. 여러분이 앞으로 2차 함수식뿐만 아니라 3차 함수식, 4차 함수식도 구해야 되고 삼각함수식, 로그함수식, 지수함수식, 유리함수식, 무리함수식 뭐 구할 게 엄청 많습니다. 함수식을 구해야 되는데 모든 함수식은요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방법, 적은 애들은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 어떤 모양으로 구하느냐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느냐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식을, 2차 함수 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뭐뭐 있냐면 요 형태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요 형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요 형태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일단 맥락부터 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딱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야 그 모양으로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조건을 충족시켜 줬는데 1번으로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3번 조건을 충족시켜 줬는데 2번으로 못 구해요. 물론 더 많은 공부를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하고 2, 3번은 공유가 안 돼요. 1번하고 2, 3번은 공유가 안 됩니다. 2, 3번은 조금 공유가 돼요. 서로 조금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1번하고 2, 3번은 공유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구하여라 라고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구할 수 있게 만들어놨냐를 보는 거야.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꼭 뭐라고 넣냐면은 1번 형태로밖에 구할 수 없게 조건을 줘놓고 2번 형태로 구하라고 해요.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1번 형태로 구한 후 전개를 해서 2번 형태로 변형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할 수 없는 형태로 구하라고 해. 꼭.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조건을 파악해서 그 모양으로 구한 후 문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식을 변형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함수식 구하기는 매번 그래요. 그렇다면 이 형태일 때는 어떤 조건을 주느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형태로 구한다는 거는 x와 y는 변수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변수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1차 함수식 구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기울기하고 y절편 구하지 x하고 y 구하나요? x하고 y는 변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형태에서 구해야 하는 값은 a와 p와 q야. a와 p와 q. 요걸 구해야 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잖아. 3개. 그럼 식도 3개 있어야지. 조건도 3개 있어야 돼. 그 중에서도 p의 좌표를 알 때, p의 좌표를 알 때 이 모양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p는 언제 알 수 있냐?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거나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을 알려준 경우. 그럴 때 요런 모양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겠다는 거는 p, q를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q도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냥 q도 그냥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죠. a만 구하면 끝이잖아. 그럼 모르는 미지수가 딱 하나죠. 그러니까 플러스 점 한 개 알면 대입해서 a 구하면 끝나요. 점 한 개 알면. 그런데 축의 방정식이 x는 p다 이런 식으로 알려준 경우는 p만 알려주고 q하고 a는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값이 a하고 q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점 두 개를 더 줄 거예요. 점 두 개를 더 줘서 그 점 두 개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으로.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 여기 한번 볼게요. 1-1번에 이 위에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식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나타내래.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1,2라고 나와 있어. 2,4를 지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건 이 잘못된 예를 얘기해 줄게요. 잘못된 예.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건 이 그래프가 1,2를 지난다는 얘기죠. 꼭지점도 어차피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하고 2,4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4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미지수가 3개고 식이 2개라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문제에서 뭐로 구하라고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조건을 주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꼭지점의 좌표를 완전히 알려줬기 때문에 요 형태로 구했을 때 P가 1이고 Q가 2라는 걸 알려주겠다. 이 소리예요. 요 형태로 구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P, Q니까 1,2라는 꼭지점을 갖는 이차함수는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2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르는 미지수 이제 뭐 하나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2,4 지난다는 거 알고 있죠? 점 하나 대입하면 끝나요. 점 하나 대입하면. 대입합시다. 4는 여기다 2 대입하면 2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a 플러스 2, a는 2.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쉬워. 그래서 a에다 2만 쓰면 끝납니다. 구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쓰라잖아. 그죠? 전개하세요. 전개해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고쳐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전개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구하라고 해서 여기다 막 대입하고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절대 구할 수 없게 해놔요. 뭘 줬느냐, 어떤 조건을 줬느냐를 보고 그 모양으로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전개 또는 인수분해한다. 이런 얘기야. 자, 하다 보니까 이제 쌤이 항상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뭐지? 미지수가 몇 개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몇 개냐? 그래서 내가 등식을 몇 개 세울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요 형태로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런 형태로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값은 누구죠? A, B, C 3개예요. A, B, C 3개. 그런데 미지수 3개인 값을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식이 3개 필요하죠. 3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세울 거잖아. 여러분 3개짜리 연립방정식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럼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럴 때는요 100%입니다. 100% C를 알려줍니다. C를 제시해요. C가 뭔데요? Y절편. Y절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C를 제시를 하면 C는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상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구하는 값은 A하고 B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자, 앞에 문제 하나 볼게요. 얘는 지금 꼭지점 좌표를 알려줬어요. 2-1번 꼭지점 좌표 알려줬죠?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여기 3-1번의 첫 번째 거. 3-1번의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그래프의 이차함수식을 요 형태로 나타내래요. 그건 보는 거 아니야. 뭘 줬나 보는 거야. 0,0을 지난다. 0,0. 0,0을 지난다는 거는 요 y좌표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x가 0일 때 y좌표 0, y가 0이니까. 그지? 요 세 개 중에 y좌표를 나타내는 게 C라 그랬죠. y좌표를 나타내는 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 형태로 나타냈을 때 C가 0이 된다는 걸 말을 한 거예요, 얘가. 요 형태로 나타냈을 때
C가 0이라는 걸 얘를 이용해서 말을 한 거예요. C가 0이라는 걸. 아, 그러면 요 2차 함수식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란 말이지.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는 a, b 두 개예요. 두 개니까 이거 대입해서 2는 a 플러스 b. 얘 대입해서 4는 a 마이너스 b. 끝났죠? a는 3,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y는 3x 제곱 마이너스 x라고 써주면 구했어요. 또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냈고, 얘는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별로 없어.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3-2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3-2번 보면서. 아니야. 4-1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4-1번. 일단 4-1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쌤이 아까 그랬죠. 2번하고 3번은 약간 이게 통한다고. 자, y 만약에 우리한테 2차 함수가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x에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돼요. 얘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알파를 대입하면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냐 a가 얼마냐에 관계없이 곱하면 y는 0이 됩니다. 이렇게 x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y가 0이 되는 이 x를 뭐라 하죠? 아까 얘기했죠. x 절편. x 절편이에요. 이렇게 써있는 식의 x에 베타를 대입하면 요가 a가 얼마냐에 관계없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냐에 관계없이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면서 y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는요. x 절편이 알파와 베타 두 개인 2차 함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가 두 근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 0만 y로 바꾸면 돼요. 0만 y로 바꾸면. 지금 봐봐요. 지금 2차 함수 보시면 x절편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x절편 두 개가 그려져 있죠. 그럼 이거 쓰기만 하면 돼요.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다. 이 함수. 그래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가 0이 되고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y가 0이 돼.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a만 찾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a만. 그럼 여기 0,4 있네요. 0,4. 그죠? 0,4 하나 있잖아요. 이게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4는 a 곱하기 0 플러스 1 1 곱하기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말래요. 이렇게 쓰래요. 이렇게 쓰래요. 그 전개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전개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모양이고 얘요 다이렉트로 표준형으로 구할 수 없어요. 그럼 못 구해요. 물론 조금 더 공부를 한 친구들은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알려줄게요. 이게 훨씬 쉬울 거예요. 지금부터 쌤이 하려는 것보다. 물론 얘를요 굳이 내가 이 모양으로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 모양으로 구하려면 뭘 알 때 얘한테 덤비라 그랬어요. 뭐를 알 때 얘를 덤벼도 상관없다 그랬죠. P를 할 때 P 꼭지점의 X좌표 또는 추계 방정식에 해당하는 P를 알 때는 얘한테 덤벼도 돼요.
오케이?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인 포물선은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2차 함수 그래프에 대칭성을 사용할 건데 이 대칭성을 쓰는 사람은 2차 함수 최고수예요. 2차 함수 최고수. 2차 함수의 대칭성을 내가 좀 자유자재로 막 쓸 수 있다. 그럼 제일 진짜 2차 함수 다 이해한 거야. 끝난 거야. 여기 마이너스 2라고 2잖아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2의 딱 중간에 축의 방정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P는 2하고 마이너스 1의 평균 딱 가운데 2분의 1이야. 2분의 1. P를 알았어. P를 알았어. 그러면 접근할 수 있어.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구해야 될 게 뭐야? A하고 Q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하든 요거를 대입하든 요거를 대입하든 두 개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A하고 Q가 나온다. 근데 얘하고 얘 둘 대입하면 안 나와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라서 4분의 9A 플러스 Q가 0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요. 2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A 플러스 Q는 0. 안 나와. 그래서 얘를 넣든 둘 중에 하나를 넣고 얘를 넣어야 돼요. 0,4를. 0,4 집어넣으면 여기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A 플러스 Q는 4죠. 그죠? 이러면 Q가 항상 없어져. 이렇게 Q가 항상 없어져서 마이너스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4니까 A가 마이너스 2 나오고 A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Q도 나옵니다.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전개하면 이 모양이 딱 나와요. 이 모양. 그러니까 이거보단 이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X절편 알 때는 이게 훨씬 쉽단 말이야. 이게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내가 P를 찾아서 해야겠다. 그러면 대칭성을 쓰면 된다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데 굳이 내가 P를 찾아서 써야겠다. 그럼 알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얘네 둘 대입하면 안 된다. 얘랑 얘를 대입하든 얘랑 얘를 대입하든 해서 연립방정식 세워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공부 많이 돼야 되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3학년 선배들 중에 이거 모르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정리 안 돼 있는 선배들 진짜 많아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 어디 간 거야? 씨 짠나.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아닌데. 야, 씨. 인정사정 없네. 바로바로 나오네. 오.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몇 페이지예요? 169페이지. 169페이지 1번 한번 볼게요. 1번. 오른쪽 그림 같은 포물선의 이거 봐. 꼭 이런다니까. 진짜로 이래요. 오른쪽 그림 같은 포물선의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식을 요꼴로 나타내래요. 꼭. 그래놓고 이쪽에 봤더니 뭘 알려주냐면 꼭지점 좌표 알려줬단 말이에요. 꼭지점 좌표 알려주면 이렇게 못 구해요. 이렇게 못 구해. 꼭지점 좌표를 알려줬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꼭지점 좌표가 1,-3이다 하고 얘가 이거 봐. 이렇게 페이크를 친다니까. 문제는요. 진짜 꼭 0,-1을 지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거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는 요 함정이 쏙 빠진다고요. 오예 0,-2 y절편 나와있네. 오예 y절편 나왔으니까 요거 c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 오케이 다 했어. 이제 이거 연립방정식만 세우면 돼. 그럼 요거 연립방정식 세울 거니까 점 2개 알면 끝나. 하나밖에 모르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어거지로 1로 y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넣어. 어디다 넣어? 안 되네. 이렇게 된다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꼭지점을 알려줬으면 무조건 y는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야. 일단 꼭지점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A 하나만 구하면 끝나니까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0, 마이너스 2 알아. 그럼 끝나지. A 하나만 구하면 돼. 그래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는 0 대입해서 A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1 끝났어. 이거를 전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끝났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줬느냐가 중요한 거지 뭔 모양으로 구하라고 했느냐?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무슨 조건을 만족하게 해놨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구할 수 있는. 3번 마찬가지예요. 3번도 봐봐. 지금 일반형으로 구하라고 돼 있죠. 일반형 구하라고 해놓고 추가 알려줬어요. 일반 못 구해. 예, 일반형 구하라고 해놓고 추가 알려줬어. 그 일반형 못 구합니다. 아, 그러면 추계방 형식을 알려줬으니까 P를 알려줬다는 얘기잖아. Q는 안 알려줬죠? 그러면 Y는 A의 X-3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A하고 Q 두 개의 미지수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점을 2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할 뻔했어. 그런데 점을 하나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을 하나밖에 안 줬으면 더 눈을 딱 크게 뜨고 이걸 찾으셔야죠. 와, A를 오픈했네, 이거를. 이걸 오픈을 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마이너스 2라고 알려주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암만 전개한다고 요 값이 변하나요? 이걸 전개한다고 해서 x제곱의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y는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생긴 애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나도 못 외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변하면 뭔 일이 생겨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요. 이게 변하면 그래프가 부호가 바뀌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바뀌고요. 절대값이 바뀌면 폭이 바뀝니다. 그죠? 폭이 바뀌어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이거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야 이미. 그럼 1, 마이너스 2 하나만 딱 대입하면 끝났지.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5번은 일반형으로 구하라고 해서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다만 뒤에 뭐가 있냐? 꼭지점의 좌표에 있는 P는 없고 Y절편이 있어요. Y절편. Y절편이 있고 점 2개가 있어요. 그거 됐어. Y절편 1인 거 알았어. 이 모양으로 구할 수 있어. 이 모양. 0,1 대입하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인 거를 내가 알았어. 근데 이제 2점하고 2점 2점을 지난다는 거 알았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5는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거 굳이 안 넘기셔도 돼요. 얘 대입하면 마이너스 4는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됐어? 이제 뭐 여기다 뭐 2를 곱해가지고 빼버리면 되겠죠. 없어지겠죠. 그럼 빼면 13은 2a 빼면 마이너스 1에 넘어와서 2a는 와 이렇게 크게 잘 안 주는데 a가 7이 나왔네요. 뭐 a에다 7을 대입하면 7, 4, 28 플러스 1 29 야 이렇게 크게 죽여버릴 거면 이렇게 숫자 이렇게 안 풀어보고 낼 거야. b는 10이 나왔네요. 네, b는 10이 나왔어요. 요거 빼는 거니까 뭐 7 마이너스 12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맥락 알겠죠?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 연립방정식 못 푸는 거 아니니까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가 뭐가 있느냐, 그게 몇 개냐, 그럼 내가 그거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이거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표준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형을 연립방정식에 세우고
꼭지점 좌표를 안 알려주고 y절편을 알려준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접근을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세운다. 이렇게 7번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7번은 지금 보면은 x축과 두 점 1,0과 4,0에서 만나고 x축과의 교점 알려줬어요. 그럼 이거 a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x-1 들어가고 x-4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1이 들어가면 0이 되고 4가 들어가면 0이 됩니다. 근데 얘가 0,-4에서 y축과 만난다? 0,-4 지난다는 얘기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4니까 a는 마이너스 1. 탁. 근데 이걸 이렇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전개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셋이 곱하래요. 20이 답이 되겠죠.